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 분석가 방구석 뱅거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실바 감독을 선임한 EPL의 전통적인 중상위권 팀인 에버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PL의 이적 시장은 다른 리그와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지만 올해 2018년부터 약 3주가량이 단축된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겹치면서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이적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은 눈에 띄는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을 알아보기에 앞서 에버튼이 어떤 구단이고 지난 시즌은 어땠는지 간략히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버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에버튼의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는 머지사이드주 리버풀시 구디슨 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1892년부터 지금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디슨 파크는 약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대 라이벌은 지역 라이벌인 리버풀로 이 경기를 머지사이드 더비라고 부릅니다. 엠블럼을 살펴보면 엠블럼에 새겨진 탑은 루퍼트 왕자의 탑으로 공식 이름은 에버튼 락컵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에버튼 유치장이란 뜻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홈구장과 전혀 상관없는 에버튼 지역의 상징물이 새겨진 이유는 구단의 탄생이 에버튼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래 숫자 1878은 에버튼이 창단된 연도로 그 당시의 이름은 세인트 도밍고즈 풋볼 클럽이었고 에버튼에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쓰여진 문구 Nil satis nisi optimum 는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유니폼을 살펴보면 홈킷은 전통적인 파란색을 착용하고 어웨이는 검은색의 분홍 글씨가 새겨진 유니폼, 서드킷으로는 흰색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에 두 개의 스폰서가 눈에 띄는데요. 가슴 부분에 적혀있는 스포츠페사는 에버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맺은 스포츠 베팅 기업이고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해진 앵그리버드가 에버튼과 작년 스폰서 계약을 맺으면서 왼팔에는 앵그리버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6년 2월 28일 개인 자산이 2조로 추정되는 이란 출신 영국 기업인인 파바드 모시리가 에버튼 구단의 49.9%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새로운 대주주가 되었고 2004년부터 구단의 대주주였던 빌 켈라이트를 회장직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한 새로운 2016-17 시즌 사우스햄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로날드 쿠만 감독을 선임하며 시즌을 시작했고 이전에 가난했던 에버튼과 다르게 전폭적인 구단의 지원을 받아 리그 7위로 마치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을 따내게 됩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시즌 2017-18 시즌에 돌입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주전급의 많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시그루드손, 루니, 클라센과 같이 3명의 주전급 중앙 2선 자원을 영입하다 보니 포메이션 구성이 애매해졌고 이 선수들을 한 번에 쓰려고 하다 보니 각자의 위치가 아닌 윙으로 사용하게 되어 선수 개개인의 폼도 하락하고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답답한 공격 전개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의 에이스 리그 득점 2위로 25골을 기록했던 루카쿠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로날드 쿠만 감독은 경질되었습니다.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쿠만 감독이 9경기 지휘봉을 잡았고 2승 2무 5패로 17위까지 추락했었습니다. 10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U23세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언즈워스가 감독 대행으로 지휘봉을 잡았고 2승 1무 2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2월 1일 빅샘이라 불리는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소방수로 지휘봉을 잡았고 9승 7무 8패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중반 1월 1일에 열렸던 겨울 이적 시장에는 부족했던 측면 공격수를 월컷으로 메웠고 시즌 시작 전에 꿀 영입이라 예상했던 산드로 라미레즈가 EPL에 적응하지 못하며 루카쿠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져 최전방 공격수인 젠크 토슨을 영입했고 망갈라까지 임대 영입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13승 10무 15패 득실차는 마이너스 14점을 기록하며 리그 8위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파리그는 플레이오프를 통과하여 조별 예선에 올랐고 죽음의 조였던 2조에 속해 이탈리아의 아탈란타에게 2패, 프랑스의 리옹에게 2패, 키프로스의 아폴론 리마솔에게 1승 1무를 거두며 1승 1무 4패라는 성적으로 3위로 탈락하였습니다. 에버튼은 지루한 축구를 한다는 샘 엘러다이스를 경질하고 지난 시즌의 부진을 딛고 나아가기 위해 올해 6월 1일에 마르코 실바를 감독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은 1977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42살의 굉장히 젊은 감독으로 이미 실력이 입증된 포르투갈 국적의 감독입니다.
최근 업적을 살펴보면 그리스 명문 클럽인 올림피아코스에 2015년 7월에 부임해서 2015-16 시즌에 6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지었고, 시즌을 마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강등이 유력해 보였던 꼴찌 헐시티를 맡아 잔류를 시키진 못했지만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잔류의 희망을 선사해했고 18위로 시즌을 마감하였습니다. 헐시티가 강등되고 2017년 6월 와포드의 감독으로 임명되어 초반 15라운드까지 6승 4무 5패로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시즌 중반에 에버튼과 불법 접촉 의혹에 휩싸이면서 8경기에서 1승 1무 6패에 부진에 휩싸이며 경질되었습니다. 마르코 실바는 빠른 공격 전개를 추구하는 감독으로 4-2-3-1을 주 전술로 사용합니다. 공격 시에는 4-2-3-1의 형태로 2선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양 윙이 배치된다면, 수비 시에는 윙이 미드필더 근처까지 내려오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원톱의 옆에 배치되어 4-4-2의 진영이 형성됩니다. 수비 시에는 완전히 내려앉는 전술이 아닌 공을 탈취하면 빠른 역습 전개를 위해 앞뒤 간격이 비교적 넓은 편이고, 압박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좌우 간격은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지금으로 2시즌 전인 2016-17 시즌에 우승했던 첼시의 콘테 감독이 3백을 유행시켜 지난 시즌 2017-18 시즌 초반까지 EPL의 전술적 트렌드가 3백이었고, 지난 시즌 와포드를 맡으면서 3백을 채택하여 3-4-2-1 혹은 3-4-3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과 함께한 이번 이적 시장은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선수들을 잘 보강한 느낌입니다. 총 6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지난 시즌 와포드에서 함께 합을 맞춘 히샬리송,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3명, 안드레 고메스, 루카디뉴, 예레미나, 샤흐타르에서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베르나르드,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한 첼시 소속의 주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은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이적 시장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부족했던 포지션의 영입과 세대 교체의 준비인데요. 지난 시즌에 부족했던 측면에서 빠른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히샬리송과 베르나르드를 영입하여 보다 빠른 공격 전개와 더불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개인의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버페이 논란에 휩싸인 히샬리송이지만 현재까지는 그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안드레 고메스를 영입하며 중원에 힘을 실은 모습이고, 에버튼이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에버튼의 기둥이죠. 베인스의 후계자 자리를 루카디뉴가 꿰찬 모습이고, 미나와 주마를 영입하며 얇았던 센터백 뎁스를 보강하였습니다. 이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세대교체가 함께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수비라인의 세대교체가 가장 눈에 띄는 점입니다. 기존의 센터백인 자기알카와 지금은 스토크시티로 임대가 있는 애슐리 윌리엄스는 1982년생과 84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94년생의 센터백 2명 영입으로 물론 주만 임대지만 93년생의 킹과 96년생의 홀게이트로 미래를 대비한 모습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PL을 호령했던 양 측면 수비수 84년생의 베인스와 88년생의 콜먼이 이번에 영입된 93년생의 디뉴와 지난 시즌부터 기회를 받은 97년생의 존 조케니로 서서히 세대교체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도 97년생으로 굉장히 젊어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마르코 실바 감독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에버튼의 성적을 살펴보면 12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5승 4무 3패 승점 19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사우스햄튼, 7라운드 풀럼, 8라운드 레스터시티, 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11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라운드 울버햄튼, 3라운드 본머스, 4라운드 허더스필드, 12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5라운드 웨스트햄, 6라운드 아스날, 10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성적을 살펴보았을 때 홈에서 4승 1무 1패로 강세를 보였고, 에버튼보다 약팀으로 평가되는 팀에게 승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은 세트피스에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세트피스 공격 시에는 오른발의 시그로드손과 왼발의 디뉴가 전담키커로 나서며 정확한 킥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 월드컵에서 3경기 연속 헤딩골을 넣었던 195cm의 미나와 190cm의 큰 키와 높은 점프력을 가진 주마, 그리고 188cm의 킹과 같이 제공권이 강력한 선수들에게 정확한 배달이 가능합니다. 3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변칙적인 세트피스지만 시그루드손이 마이클 킨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하여 골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2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인데요.
강력한 제공권을 가진 선수들을 막기 위해 상대 수비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상황에 제3의 움직임을 이용한 준비된 세트피스도 보여주며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은 리그 초반 2, 3, 4라운드에서 3경기 연속 코너킥 실점을 보여주며 세트피스 수비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는 지역 방어의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2라운드 사우스햄튼에게 실점하는 모습인데요. 수비수들은 지역을 고수하며 앞으로 잘라 들어오는 선수를 의식하지 못하고 헤딩 허용 이후에도 뒤에 이처럼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음 경기인 3라운드 본머스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잘라 들어오는 선수를 놓치고 아까와 같은 지역에 넓은 공간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리그를 진행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의 라인업은 리그 초반 1라운드부터 7라운드 사이에 최전방 공격수는 연계가 좋은 토순이 주로 선발 출장하였고 역습이 필요한 경기에서 발빠른 르윈을 원톱에 배치하였습니다. 2선은 히샬리송, 시그루드선, 올콧이 붙박이 주전으로 낙점받았고 중원은 게헤가 붙박이 주전이었고 슈나이덜린이 초반 선발 출장했지만 부상으로 톰 데이비스가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베인스가 선발 출장했고 4라운드부터 보다 역동적인 디뉴가 선발 출장하며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는 킨, 주마, 홀게이트 3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강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측면은 콜먼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은 케니가 빈자리를 잘 메워줬습니다. 리그 초반 베인스가 선발 출장한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에서 세밀한 부분 전술의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디뉴가 선발 출장한 경기에서는 베인스 출장 때와 다르게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많이 이루어졌고 디뉴는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측면 풀백이 윙에게 직접 전달하는 긴 패스의 공격 전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톰 데이비스와 게헤의 중원은 두 선수가 굉장히 붙어서 움직임을 가져가며 중앙에 많은 공간을 허용했는데요. 두 선수가 함께 라인을 올렸지만 수비 라인은 따라와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톰 데이비스는 공격적으로도 느린 판단으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톰 데이비스의 수비 적극성이 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포백이 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올 시즌 에버튼은 두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한 베르나르드의 투입과 왼쪽 윙에 배치되었던 히샬리송의 원톱 배치였습니다. 7라운드 풀럼전에 베르나르드가 후반 교체 투입되어 어시스트를 올린 것이 이 전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습 시에 측면에서 빠르게 전진하고 상황을 보고 후 진입하는 이선에게 킥패스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라인업은 8라운드 레스터 시티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그 경기에 베르나르드 투입의 효과를 스스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흔들어주고 중앙으로 내어주는 패스로 히샬리송에게 집중되는 견제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드는 측면에서 공을 잡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올콧에게 위협적인 패스를 제공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원톱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투순이 있을 때보다 유기적인 스위치 플레이와 빠른 역습이 가능해졌고 히샬리송의 원톱 배치로 히샬리송이 최전방 수비수의 역할을 하며 압박에 성공했을 때 1인 돌파 이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안드레 고메스의 투입인데요. 안드레 고메스는 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에버튼 대위전을 치렀습니다. 안드레 고메스의 투입으로 중앙에서부터 볼 전개가 원활해지고 게헤와 안드레 고메스 둘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중원 장악력이 강해진 모습인데요. 빌드업 시에 게헤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위치하고 안드레 고메스는 보다 높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 이선이나 측면으로 배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앙에서 측면으로 볼이 배급되다 보니 측면에도 보다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양 풀백의 오버래핑이 더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 되었습니다. 이 골장면에는 안드레 고메스 투입 이후 에버튼 전술 변화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왼쪽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고메스는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른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긴 패스를 내주고 오른쪽 풀백은 넓은 공간으로 오버래핑에 들어갑니다. 다시 중원으로 내어주고 중원에서 반대편에 넓은 공간으로 오버래핑하는 왼쪽 풀백에게 전환하며 수비의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운도 따르기도 했지만 아까 측면으로 오버래핑했던 콜먼이 중앙에 가담하여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 번의 전환과 풀백의 높은 위치까지의 오버래핑으로 득점을 기록하며 안드레 고메스의 투입으로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12라운드 첼시전에서는 완전히 내려앉아 선수비 후 역습의 전술을 전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라인과 간격이 완성도 높은 수비 전술이었고 지난 시즌 챔스 16강 바르셀로나와 첼시의 1차전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의 컨트롤 타워 조르지뉴를 꼼짝 못하게 만든 전술로 첼시를 곤란에 빠뜨린 전술이었습니다. 빠른 역습과 앞서 말한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이용해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전술로 앞으로 있을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라인업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앞서 말한 마르코 실바 감독의 큰 그림이 보이는데요. 에버튼의 주축 선수들의 나이 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간 나이 차이는 4살로 동일합니다. 기존의 주축 선수 89년생의 시그루드손, 월콧, 게에와 88년생의 콜먼처럼 고참 선수들을 중용하며 이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작년부터 주전을 차지한 93년생의 마이클 킨, 올해 영입된 93년생의 안드레 고메스와 루카 디뉴, 94년생의 커트 주마 예리 미나, 추가적으로 92년생의 베르나르드는 출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주전으로 기용하며 마르코 실바 감독의 메인 선수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미래가 될 97년생의 케니, 르윈, 루크먼, 98년생의 톰 데이비스, 추가적으로 96년생의 홀게이트는 교체로 출전하며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미래 마르코 실바 감독의 메인 선수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체계적인 세대 교체를 해나가며 에버튼의 장기적인 플랜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의 전술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이 필요할 때 게이의 파트너인 중앙 미드필더 한 명과 르윈이나 토순이 교체되고 시그루드손이 볼란치로 내려가면서 공격적인 4-4-2가 형성되고 지친 양 윙을 빼고 새로운 에너지 니아세나 루크먼 혹은 르윈이 투입됩니다. 전술 변화의 효과로 이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 이후로 루크먼이 중용받는 모습입니다. 루크먼의 한 박자 빠른 크로스와 경기 중 투톱 형성으로 상대 수비수가 새롭게 투입된 르윈을 놓치면서 르윈이 자유로운 헤딩으로 골을 기록하며 두 교체 선수가 골을 합작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시그루드손을 볼란치로 내리면서 득점한 장면인데요. 낮은 위치로 내려온 시그루드손이 느슨한 압박을 벗겨내고 자신의 장기인 오른발 슈팅으로 원더골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골을 지켜야 할 때인데요. 공격진의 한 명과 슈나이덜린이 교체되어 3명의 미드필더의 중원을 형성하거나 11라운드와 12라운드에서 보여준 교체 전술로 시그루드손과 센터백을 교체해서 3백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베르나르드도 교체 출전으로 효과를 보고 주전으로 투입한 것과 같이 그리고 와포드 시절에 3백의 사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3백을 선발 라인업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알찬 이적 시장을 보낸 이번 시즌 에버튼은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하며 6위에서 8위 사이에 위치하며 시즌을 마감할 거라 예상해 봅니다. 이번 시즌이 지나 나이대가 비슷한 어린 선수들이 주축으로 성장하는 2-3년 후가 더 기대되는 에버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르코 실바 감독과 동갑인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본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